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4일 오전에 방송할 내용인데요. 비가 슬금슬금 오는 게 기분이 삼삼합니다. 그럼에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3일 남았죠. 4, 5, 6. 이기는 건 확실한데요. 지금 이게 4월 3일날 자정에 찍는 거니까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20.5%, 서울에서는 21.9%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여야 공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이 사전투표가 21.9%가 나온 것은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야권의 국힘에 유리할 것 같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인데요. 요번에 2030에 신박한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 사전 투표율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언론지상이나 정치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분노 투표라고 하고 민심의 폭발이라고 하고 정권 심판 투표라고 하죠. 근데 21.9%, 서울에서 22%뿐이 안 나왔어요. 한 30% 이상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난 총선보다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지난 총선 때는 26%가 나왔죠. 아직까지도 자칭 우파라고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 염려를 하시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솔직히 부산은 관심이 없고, 저는 서울 쪽에서 일단 사전투표가 더 나왔으면 했었는데 22% 나왔으니 서울 요번에 보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야 되는데 전 60% 넘는다고 봤는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 사전 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한가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예요. 요번에 2030들이 문재인의 등을 돌린 친구들이 한 70% 되니 그 중에 반이라도 투표장에 나왔으면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죠? 비율은. 근데 지금 선관위 지금 윈지코리아 박시영이라고 있죠. 그거는 100% 문바고 문바를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그러고 문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뛰는 애인데, 박영선이하고 라이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 민주당 쪽에 참관인들이 얼핏 봤는데 투표를 하고 두 번 적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 넣는 순간 얼핏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봤는데 55대 45 정도로 민주당을 찍은 애들이 많더라 이래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비밀 투표를 갖다 유지하고 있죠. 그죠? 비밀 투표를 갖다가 위반한 거고,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관위에다가 당장 조사하라 그래도 선관위는 뭐 알아보겠다 이런 식이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관건 선거라 그러고 부정 선거라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하고 일하자. 일하고 투표하자. 그죠? 이런 게 명백한 선관위의 관건 선거입니다. 부정 선거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는 투표하자. 아니, 이번에 투표하자는 게 일하는 게 들어가 있다가 그거는 못 쓴다 그러고. 그래 선관위 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정권을 뺏겼으니 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제가 공무원을 되게 싫어합니다. 14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그건 국민의 노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면은 왜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권이든 전 공무원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권력의 겹불을 쬐면서 자기의 보신과 넉넉한 임금과 넉넉한 퇴직 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섬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고 권력에 충성하고 있죠. 그죠?
이번에 4.7 보선을 보면은, 이 과정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 권력을 갖다 이탈하는 과정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으면서도 탐욕적인 게 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정권을 쟁취하더라도 똑같은 행태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상위직도 그렇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건데, 이 선관위 애들이 지금 뭐 3,200명인가 뭐 3,700명인가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죠. 전 직원에 대한 배상 보험 가입을 든다. 그 드는 시기가 언제냐? 이 정권이 지난 2015년부터라고 하는데 주력이 이 정권이 집권한 2016년 총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든다 이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지들이 양심적으로 봐도 이거는 편파적으로 문재인을 도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은 자기들한테 틀림없이 칼침이 들어온다. 국민의 돈으로 드는 것이죠. 우리 세금으로 드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태어나지 않아야 될 문재인 정권이 태어나서 거기에 협조하고 충성한 것들이 국민의 등을 친 것도 모자라는데 지네가 피해를 안 보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갖다가 지네 몸을 보호하겠다 보전하겠다 이런 거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국민의 세금을 갖고 형 권력에 충성하면서 형 권력의 비호를 받고 또 그거를 갖다가 과실을 덧다 먹는 이런 공무원 조직 선관이나 법무부나 행정부 그죠?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기에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는 길이 최고다. 그것만 돼도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평생 잘 먹고 살 수가 있다. 이거 깨야 돼요. 근데 현재 누구라도 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차기 대선 주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은 4.7 보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들어가는데 국힘 쪽에서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김종인 씨가 비대위를 그만두고 오래내가지고 국힘 쪽은 처음에는 뭉칠 듯 하다가 결국은 자중질환에 빠지고 결국은 진의 잘난 맛에 또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안철수라는 또 낑긴 돌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권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낙연은 대선 후보로 갈 수도 없다. 이낙연이는 낙마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낙연이가 뭐죠? 공무원 출신이죠. 그렇죠.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요. 국무총리도 공무원이요. 그죠? 과거에는 기자였는데 기자로서의 그 선비정신만 갖고 있었으면은 이런 모멸감을 안 느낄 텐데 이낙연이도 언젠가 달려 들어갑니다. 다 빠져나갔지 이낙연이는. 그죠? 그 참기름 바른 식으로 말을 갖다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는데 근데 이낙연이도 이제부터는 편치 못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이 그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동률을 이루고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재명의 2배를 넘어간다. 그럼 이낙연은 지금 7%까지 떨어져요. 45% 가던 게 7% 떨어져. 그건 예견된 거고 이낙연의 그 성품이나 이낙연의 정치력을 봐서는 절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만 남았죠. 그죠? 이재명 남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문씨 쪽에서 한 명 나온다. 이재명 빠들과 문씨 빠들과 이제부터 전쟁이 예상된다. 4.7 보선 후에. 그러면은 지금 더블 미친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블 민주당은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로. 지금 보면은 이낙연이가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제일 꼭대가리가 있어요. 이낙연이가 가는 곳마다는 다 실패합니다. 그런 성격 가지고는. 공무원 마인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더블민주당의 그 대표가 누구냐? 현재 김태년이잖아요.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를 갖다가 겸직하고 있죠. 걔도 날아간다. 요번에 그 4.7 보선이
서울에서 얼마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20% 정도 이상 이긴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다 자기의 발목을 자기가 묶는 식으로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가지고 악법을 갖다가 다 시행했죠. 지금 이제 자중재련이 다 일어나고 있죠. 뭐 임대차 3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된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종부세 재산세를 갖다 깎아줘야 한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면은 4.7 보선이 끝나면은 문재인과 민주당과의 싸움이 시작되죠. 청와대하고 민주당과의 싸움이.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당을 누가 추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비대위로 가는 수준이 없어요. 지금 뭐 송영길이라든가 또 홍익표라든가 이런 놈들이 당대표가 되려고 그러는데 송영길이나 홍익표 이런 놈들을 보면은 홍영표죠. 이런 놈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시행했던 악법을 갖다 주도한 놈들 아니에요. 그런 민심을 거부할 것이고 민심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좋아요. 어차피 남은 거 1년이야. 고통받아와야 우리가 1년뿐이 더 고통받겠어요? 근데 내년 대선은 몰라요, 여러분. 야권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방송은 한 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지리멸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방송했지만은 이번에는 대선은 진검승부가 들어가요. 그런데 국힘 쪽에서는 진검승부를 할 인물이 없어요. 국힘 쪽에서는. 안철수 걔는 국힘에 들어오려 그럴 것이고, 홍준표도 들어오려 그럴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권에 보면은 쟤네들도 보면은 요번에 4.7 보선 이후에 민심이 지들 쪽으로 떠나간 걸 알기 때문에 방비를 해야 되겠죠. 민심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더 강공 정책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정치에서는 민심을 위반하는 정권은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건 3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제3국, 후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얀마 보세요. 그렇죠? 남미 보세요.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투표를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강성들을 아주 저질스러운 것들만 지금 4.7 보선에 튀어나오고 그래도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애들은 말조심하고 있죠.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민주당이 누가 대표가 되느냐? 비대위로 갈 확률이 되게 많아요. 비대위 가면 누가 가느냐? 이해찬이 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쟤네들은 이해찬이가 최고의 전략 전술가다. 선거 전략 전술가다. 이렇게 지금 지들끼리 띄우고 일반 기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낙연이가 비대위장으로 되면은 땡큐죠, 우리 쪽에서는. 쟤네들이 합리적이나 또는 이성적인 대표를 삼아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절대 앞에 안 내세웁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들은 무너지니까. 강력한 방어를 못해서 무너지니까. 즉 자기들의 정권과 자기들의 의석과 자기들이 이때까지 펼던 강공정책을 국민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 되니까 안 내세우죠. 그러니까 네 분이 들어가는데 민주당에서 네 분이 들어갔는데 그걸 장악할 애가 누구냐 하니까 이해찬이 뿐이 없어요. 제 나쁜 머리로는. 그리고 이해찬이는 말했다시피 3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문재인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권에서 이해찬을 대체할 인물이 누군가? 그죠?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김무성이도 좀 그럴만 했는데 김무성이가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인 판단 안철수를 밀고 오세훈을 떨어뜨리고 국힘을 와해시키려는 거 보니까 내부를 김무성이도 정치적 판단력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 전면에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무성이가 이쪽에서 또 야권에서 대표성을 가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흘러간 세력이다. 저쪽에서는 이제 이해찬이가 비대위장으로 대선까지 갈 확률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을 보호해야 되며 그리고 이해찬이가 지금 미는 애가 누구죠? 현재는 여권의 차기 주자로 미는 애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그렇죠? 이재명이 어려울 때마다 이해찬이가 도와줬죠. 그리고 이재명도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날아가는 순간이지만은 저들은 계속해서 이해찬이를 갖다가 비대위장으로 올리고 그리고 막후 실력자로 비대위장으로 전면에 안 나왔더라도 막후 실력자로 모시고 이재명을 이해찬 세력과 밀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문시 쪽에서도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혼란에 들어갈 겁니다. 야권이나 여권이나 그죠? 그런데 저는 보면은 국힘이 더 문제예요. 국힘이 쟤네들보다 요번에 4.7 보선 끝나고 나면은 쟤네들은 목표를 위해서 한 곳을 위해서 뭉쳐요. 근데 이쪽 애들은 너무 똑똑한 애들을 많아. 자칭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 국힘, 과거, 보수. 현재까지 김종인 씨 빠지면은 무너져요, 저거. 야권이. 그래서 이해찬이나 민주당이 이번에 4.7 총선에 지는 걸 알아요. 쟤네들도 지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준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한 명을 포섭하고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또 지들끼리 합심하고 전력 투구를 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야권이 문제예요. 야권이. 이 4.7 보선을 이기면은 그 교도보라 그랬죠. 애들이 전부 다. 그죠? 교도보와 정권 심판이라 그랬죠. 달성을 했어요. 4월 7일 현재 달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라서 이런 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